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이슬람 종교 관련 용어와 서술 변화를 통한 이슬람 종교 편향성을 그 변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같이 책자 보시면서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이슬람 종교적 요소, 이 종교 관련 용어의 변화를 서술의 변화를 그 표에 2-1에 적어봤습니다. 그 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4차, 5차 개정 교육과정보다 제6차, 이건 92년에 적용되었거든요. 6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슬람 종교적 요소와 종교 관련 용어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될수록 이슬람 종교 관련 용어의 의미와 종교적 면이 부각되고 그런 이슬람 편향적 서술로 변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규정이라는 역사학자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슬람 편향적 서술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와 문화적 범주, 특히 종교적 차원에서 주로 설명한다.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 가장 많은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바로 우리 종교 서술 분량을 볼 때 이슬람교가 46.1%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인구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서술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 종교 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과정에 따른 이슬람 관점의 서술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이슬람교 측에서는요, 국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슬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위해서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전략적으로 이 개정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논문을 내고 계속적으로 책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최영길 교수가 한국 교과서 및 우리말 사전에 왜곡 소개된 이슬람 실태 연구, 그 다음에 이희수 교수를 비롯한 이슬람 학자들이 이런 교육과정 개발에 각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 5차 교과서 개정 당시에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를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인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1995년 6차 교과서 개정 당시에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무함마드의 초상을 교과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서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제6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5차보다 6차 교육과정부터 이슬람은 평등, 평화의 종교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슬람 편향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희수 교수라는 분이 사회왕 교과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희수 교수에 대해서 보면 5페이지에 적었는데요. 1997년에 한국 이슬람의 출현이라는 글에서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이 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세대들을 이슬람권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무슬림 리더로서 그들의 삶을 이슬람다와 이슬람 후교에 헌신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훌륭한 문서 출판, 즉 한국 문화와 이슬람 원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슬람을 알고자 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우수하고 잘 디자인된 이슬람 책을 출판한다. 세 번째는 한국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슬람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슬람을 전공한 젊은 최고의 무슬림 학자들을 배출한다. 네 번째는 이슬람 진리에 기초하여 이슬람 대학을 설립한다. 이런 이슬람화하기 위한 전략을 낸 그런 글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필위원으로 6차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런 이슬람 편향성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01년도에 한국 교과서의 타문화 왜곡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2001년 중학교 사회, 또 95년 6차 과정 교육 중학교 사회, 95년 고등학교 세계사 속에서 나타난 이슬람 관련 용어들, 그리고 지리 단어의 명칭들에 오류가 있다, 수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001년도에 발표한 이 논문과 이 논문의 내용과 7차 교육과정 역사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추가해서 2007년도에는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에 이슬람 역사와 문화, 또 문화, 지리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의 오류와 분석,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3-1 표에 이 논문과 이 책에서 무엇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오류를 제기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주장한 이 내용들이 대부분 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 하에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가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처럼 살펴볼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인수 교수가 중학교 사회관 교과서 집필의원으로 참여한 1995년 6차 교육과정부터 종교 용어의 확정과 편향성의 서술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2001년 이수 교수의 그런 한국 교과서 타문화 왜곡이라는 논문과 2007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이 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종교 편향적 서술로 이 교과서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 교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2005년, 2006년, 2019년 인권연대에서 2006년 이슬람 세계의 이해 2 이것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이슬람 세계의 이해를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교사 연수 강연과 이슬람 강좌를 통해서 많은 역사 교사들의 역사 세계사 교사들의 인식 전환에 적극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강의, 강연, 칼럼 등을 쓰고 있습니다. 또 책도 68권 이상의 많은 책들을 서술했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 책을 분석하고 했었는데요. 또 초동생이 꼭 알아야 할 이슬람의 모든 것, 톡톡 이슬람, 이런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읽어야 할 추천 도서로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읽고 독후감을 내고 있습니다. 독후감 속에 내가 잘못 알았다, 이제는 나이를 새롭게 안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소감을 쓰고 글짓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과 교과서에 나오는 이슬람 종교 이 편향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들,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갈 다음 세대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 편향적인 책들과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서도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키워주도록 교육해야 하는 역사 세계사 교사들조차도 이것이 이슬람 종교 편향적으로 바뀐 교과서인지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현재 이슬람 종교 관련 교과서 집필진들도 이슬람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학부모 사회단체의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편향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도록 여기서 힘써왔지만 힘쓸 때 이슬람 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슬람 측에서도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하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할 때인 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는 이슬람에 대한 또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주의적 입장에선 올바른 방향성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슬람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면서 바른 분별과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슬람 관련 문서 출판이 이루어지고 또 공과 교재가 개발되고 또 이슬람 대처 세미나 이와 같은 포럼들의 개최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이슬람 바로 알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편향적인 교과서의 수정을 위해서 논문과 서적, 또 세미나, 포럼 개최를 통해서 민간 단체와 또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고 또 역사 세계사 우리 교사들 균형 잡힌 그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한 기독교 역사학자 또 전문가 교사 전문가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연과 교과서 속의 이슬람 편향적인 서술에 대한 문제점 시정사항을 계속적으로 출판사에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2022년 교육개정 교육과정에 2024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새롭게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의 이슬람 종교 편향적인 문제점을 교육부는 이제 직시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새롭게 교과서 엄선된 진들로 새롭게 구성해서 전면 개편함으로 균형 잡힌 서술을 통한 올바른 세계사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쓸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신대 아랍지역과학연구원님이신 강민전 연구원님께서 일본 세계사 교과서와 대한민국 세계사 교과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외국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세계사 교육을 시키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이런 발표 내용이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신대 아랍지역과 강민정 연구원이고요. 제가 아이스가 지금 기침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발표하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9년 1월 19일에 CTS에서 종교 편향 교과서 이웃나라 1번은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과서가 이슬람 편향적이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해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일본 교과서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교과 과정과 일본의 교과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교과 과정과 같이 비교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뉴스 보도를 영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현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점을 CTS 뉴스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입수해 비교해봤습니다. 모두의 박세윤 기자입니다. 작년 9월 진실역사교육연구소에 의해 제기된 한국중학교 역사교과서 종교편향 기술 문제. 9종의 중학교 역사 2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2교과서의 서술 분량에 있어 이슬람이 46.1%이며 종교 편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CTS에서 실제 교과서를 입수 취재해본 결과 교과서 내 이슬람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타종교와 달리 이슬람 교리와 신도수를 비중 있게 다뤄 눈길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교과서 종교 기술은 어떠할까? 일본 문교 출판에서 발행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중세에서 근대까지라는 단원 아래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세기 초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교는 그 후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각지로 넓혀간다. 서쪽은 지금의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북부까지, 동쪽은 중국에도 전해졌다. 16, 17세기에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이슬람교도의 나라가 번영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세기가 되면서 면죄부라 불리는 종이를 팔아 수입을 얻었던 로마 교황의 방침에 대해서 독일의 루터 등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저항했다. 이 움직임을 종교개혁이라 한다. 교황을 지지했던 카톨릭 교도가 많았던 스페인과 프랑스도 카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때 창립됐던 예수회는 세력 회복을 위해 아시아나 미국 같은 곳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 2페이지에 걸친 기술. 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 각각 한 장씩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자유사에서 출판된 또 다른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종교의 발생이라는 소단원에서 종교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를 세계 3대 종교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서술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1세기 초에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가 신의 사랑과 계명을 전하고 유대 교도중 일부로부터 그리스도 구세주로 충성됐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으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 교단이 탄생했다. 아래쪽에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서술했습니다. 7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 무함마드를 교주로 하는 이슬람교는 서아시아 지역을 제국으로 정리하고 이슬람 문화 육성을 극대화해 세계로 넓혀나간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같이 하나의 신을 섬기고 그 말을 정리한 코란을 경전으로 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건도 함께 소개합니다. 역시 두 종교의 분량은 비슷합니다. 교육출판에서 나온 또 다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교회와 코란의 가르침이라는 단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의 비중을 두고 서술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보면 이처럼 중세 유럽에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만들고 정치나 사람들의 삶도 종교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확대된 지역의 세력을 넓힌 이슬람 세계는 고대의 오리엔트, 그리스, 인도, 중국의 문명 같은 것을 유입해 그것은 이슬람교의 방법으로 정리했고 고도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 종교의 비중 비슷합니다. 특정 종교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달리 종교별 분포를 균등하게 가져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웃나라의 사례를 통해 치우치지 않는 종교 교육을 위한 한국의 역사 교과서 점검이 다시금 요청됩니다. CTS 뉴스 지금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교과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내용 서술된 그 분량 면에서 볼 때도 되게 균등했고 그 내용 면에서도 치우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1989년에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을 통해서 역사 교육 전체 그때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원래 사회과에 통합되었던 역사 교과를 분리하면서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역사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라는 그 주제들이 일본 역사와 같은 시대별로 동일한 그 같은 시대에 동일하게 이제 같이 서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들 안에서 보면은 이슬람과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를 기술하는 방식 또한 시대에 따라서 각 종교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새 출판사 앞에 이제 나왔던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새 출판사의 그 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육 출판에서 나온 부분들을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이슬람교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어떤 문화들과 융합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과 동일하게 기독교에서도 중세 유럽이나 어떤 그 서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미친 영향과 기독교가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자유사 같은 자유사의 서술 부분에서도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무함마드를 교주로 해서 어떻게 확장되었고 코란을 경전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적인 기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독교 부분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가 신의 사랑과 계명을 전하고 유대교도 중 일부로부터 그리스도 구세주로 성장됐다라는 식의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서술을 제가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은 먼저 내용면에서는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분량면에서 균등한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형성과 확장 등에 대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 서술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서술을 봤는데 앞에서 사실은 이은호 교수님과 우성 박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서술 분량에서 먼저 편향적인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슬람 종교 교리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특정 종교를 선전하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와 비교하는 서술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교리고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본 역사 교과서와 한국 역사 교과서의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종교를 다루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그의 불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교에 대해서 기술하는 점에서 한국 교과서와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각 종교를 설명하는데 균일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교과서는 이슬람에 대해 더 자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일본 역사 교과서는 종교의 교리나 경전의 내용 같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서술하지 않고 그 종교가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다른 제종교들이 아닌 유일하게 이슬람교에 대해서만 종교의 교리나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문제를 내면서 재점검해서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로부터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 편향적이라고 하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이 이렇게 교과서가 개정된 그리고 한 특정 종교에 편향된 그 중요한 이유가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제 한국이 현재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주 배경의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로 교과 과정을 개편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교과서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먼저 더 이전부터 다문화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다문화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아이들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개정들을 해왔고 다문화 공생이라는 가치 안에서 아까 보신 역사 교과서 보신 대로 종교의 어떤 특정 종교를 더 많은 분량을 주거나 교리를 홍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균등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한국 교과서는 다문화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에 오히려 더 편향되어 있는, 그래서 문화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먼저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을 사회 다문화를 위해서 이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공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더 부각시키는 가치로 이것을 편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한 올바른 가치,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이 교과서를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었고, 또한 이제 저희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다문화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들에게 치우친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다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치우친 역사 교육이 아닌 객관적이고 바른 가치를 담은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서의 개정이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션 발표하실 소윤정 교수님과 오늘 저는 세 번째 세션으로 문화다양성 중심 세계사 교육과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마이크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조금 더 세게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문화다양성 중심 세계사 교육과 이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발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죄송한 거는 발제물들이 좀 제본이 부족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제 발제 내용에 따라서 그 PPT가 넘어갈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제 앞에 발제하신 분이 일본과 그리고 한국의 세계사 교육을 비교 분석하셨습니다. 우리 강민정 연구원님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키워드로 해서 문화 다원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김성욱 박사님이 언급하신 이희슬 교수님이 세계사 교육을 이렇게 그 이슬람 편향적이라기보다 저는 이슬람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자체가 이슬람의 사관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슬람을 전공하셨거나 중동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화인류학 교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채널을 가지고 세계사 교육에 들어가서 다문화 교육을 빙자해서 이렇게 세계사 교육을 이슬람 중심적으로 기술하게 되었다. 이게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995년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1995년부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과연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입각해서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 한번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문화 다양성 중심 세계사 교육과 이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교종교학과 이슬람을 전공했지만 저는 선교신학을 기점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을 저희는 성교학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교육받아 왔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 상대주의라든지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곡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대구에 있는 모스크 상원 걸린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좀 제시해보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그 불법 체류자들을 제외한 외국인은 109만 3,891명. 109만 3,891명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2023년 기준 통계청에서 실시간으로 얘기 낳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구가 올라가잖아요. 봤더니 우리가 5,156만 명이래요. 지금 현재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그럼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을 제외한 인구는 1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수는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뭐 한 5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분의 1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제 그 서술하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요.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하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25만 3,533명. 그 다음에 중국인, 한족들이나 소수민족들이나 중국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인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이렇게 순서대로 10개국이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국가에서 그 2022년 12월달 교육부 고시 내용을 보니까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해서 보면은 여기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 내용 중 사회 세계사 부분 142페이지에 성격에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세계사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목표에서는 세계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역사를 주제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인류의 발자취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 시키겠다. 이거를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로 이슬람 세계의 확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이은성 교수님이 아주 그 중점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확대가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저희가 분석조사한 결과에 가면 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 그 이희수 교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문화인류학 교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인류학 교수님이시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걸 핵심 키워드로 놓고 문화의 다양성을 교육하고 다문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슬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내용 가운데요. 아까 분량면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종교 부분에만 이슬람이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중심 상황으로 세계관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증거로 종교뿐만이 아니라 교역망의 확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막시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국가 건설운동, 시민혁명운동으로 이슬람의 와하비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와하비즘이 뭐냐면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에요.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다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한국에 와서 무슬림들이 잘 정착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한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와하비즘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꾸란 9장에 보면은 한 사회에 들어가서 이슬람화 시키고 한 국가를 이슬람화 시켜라 라고 하는 그 소지하듯 성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입각한 이 와하비즘이 학생들에게 민주국가 건설운동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다문화 교육에 실제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헷갈리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뭔지, 동화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주의는요,
뭐가 다문화주의냐? 우리가 샐러드 볼 이론 혹은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다문화주의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문화주의가 뭔지, 자문화 중심주의가 뭔지, 이거 너무 교수님이 나와갖고 주의주의 하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그런데 다문화 중심 교육에서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배척받아야 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여기 기론병 교수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다 보니까 역차별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이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슬람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한 사회에 와서 할랄이니 뭐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촉구합니다. 자기네들이 절대로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슬람의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근데 이슬람들이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오는데 한국 사회는 무조건 포용하자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무비판적 다원주의죠, 그게. 다문화주의. 무비판적 다문화주의. 근데 한국 사회는 무비판적 다문화주의로 모든 것을 포용하자.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 한가운데 짓느냐는 거죠. 그럼 주민들의 문화, 한국인들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문화는 묵살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비판적 다문화주의가 지나친 이슬람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PPT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그 이슬람들이 어떻게 다문화를 빙자해서 문화 상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자문화 중심주의로 비판을 반대를 자기네들의 것들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 다른 문화 이해하기라고 해가지고 라마단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라마단을 우리 학생들한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그림 넘겨주세요. 프랑스가 부르카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는요,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에 실패한 국가거든요. 유럽이 그거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답습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서 심지어 스리랑카가 최근 들어서 아시아권 국가인데, 불교 국가인데도 이 부르카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왜? 국가 안보 때문에. 자, 우리가 머리에 히잡 쓰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히잡 쓰는 거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거 쓰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눈밖에 안 보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고 그 안에 폭탄 갖고 오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르카 금지법은 인권 유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부르카 금지법을 항의해야 된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고 이게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게 할랄이에요. 할랄. 그 돼지고기. 한국에서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그 무슬림 문화가 들어오면, 자, 한국에 관광으로 오시잖아요. 그 관광을 온다는 건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오는 거죠. 그 한국 문화가 좋아서 왔으면 한국 음식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랄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합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갈 때, 자, 저희가 비행기를 탑니다. 기독교인들이 할랄 먹고 싶지 않아요. 나 기내식에서 할랄 음식 빼주세요.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중동국가 가거나 비행기 타면. 우리는 말 안 하는데, 왜 그들은 대한민국에 오면서,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는데 할랄을 강요를 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슬람의 자문화 중심주의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무엇보다 이 와하비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요. 이주민 이 다문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와하비즘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테러 자금이 송금된 사건이 2월 16일 날 있었어요. 잠시 뉴스 보도 1분 15초 되는 거 잠깐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공조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해외 테러단체에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31살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29살 카자흐스탄 국적 B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직접 전달받아 모은 뒤 이를 홍콩에서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라는 암호화폐로 바꿔 테러단체 KTJ 측으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도 100만 원가량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테러 자금 명목, 즉 무기 구입 등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J는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고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유엔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사건,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배후로 지목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미국 FBI와도 관련 수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내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한국에서 테러 자금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성향의 무슬림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미 프랑스가 동아주의적 이 다문화주의에서 실패를 하면서 수많은 테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그걸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그 이슬람의 문화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서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법하고요 대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동아주의적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논문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실패적이다, 동아주의 실패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은 불을 보듯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사회에 정말 평안하고 화평하고 정말 이런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워낙이 단일 문화권이고 단일 그 언어 민족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이에요. 베트남 며느리를 보시면서도 베트남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 끓여주시잖아요. 베트남 며느리들이 그건 제일 싫어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최근 들어서 상호문화주의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호문화주의라는 것은 상호 배려 원칙이에요. 한 사회에 다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융합되는 과정 가운데 상호 소통 가능해야 하고요. 또 한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훼손하는 이슬람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런 이슬람 편향적인 교육이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라마단, 부르카, 할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답습시켜서 받아들여야 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교육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이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건전하고 정말 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해결점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이 세계사 교과서를 통해서 다문화, 다양성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포럼과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이렇게 끝까지 집중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익상 목사님께서 세계사 교과서 이슬람 중심 기술 실태와 기독교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 우리 분들께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교과서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교과서에 우리 한방교회에서 약 100만 원어치의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이것을 조사한 것을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인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교가 이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 편향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에서 조금 뭘 하면 종교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교 편향을 받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작년도 세계 역사 속에 세계의 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유엔에서 발표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독교는 힘이 있는 큰 종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소수 종교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었지만 현실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보면서 이거는 이슬람교 속죄자, 전도지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제 이 교과서를 보면 앞으로 기독교는 이제 10년 안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아마 지금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대형 교회가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도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백발의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정성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련히 좀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운 기도로 시작된 국회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는 지금 이 수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줄어가고 있는데 유독 이슬람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과서에서 이 아이들이 이슬람을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번에 보면 2018년 1월 CTS 보도에 보면 교과서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학생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기록할 수 있을까?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알라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다고 하면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까? 네. 지금 이 이슬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버젓이 우리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런 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2018년도에 보면 10월 24일 CTS 방송에서 이슬람을 강요하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슬람 산인이 되어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슬람 개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이 퍼포먼스 또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화 착용, 이 히잡 착용에 대해서 아주 교과서에다 아주 상당히 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히잡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1회인 73쪽 이슬람의 변명을 말하고 있는데 꾸란에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남녀 관계는 동등하다. 이게 사실입니까? 1대4. 1대4가 뭐예요? 일부다처. 남자 하나에 여자 4명. 이게 평등이고 남녀 간에 동등한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히잡에 관한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사회에 비상 측에서 나온 회사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히잡을 착용하는 이슬람을 변명을 그대로 교과서에다가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그대로 지금 배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장차 교회에 나오겠냐는 거죠. 계속 개종돼서 이슬람화가 되겠죠. 자, 길기 때문에 제가 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좀 넘겼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 교육사에서 나온 거기에 보면 이슬람 미화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오랜 명상 생활 끝에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이슬람에 대해서 신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무하마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어떤 계시일까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신성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왜 교재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이슬람교는 공동체는 우선시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차별 없는 나라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그러한 달력 문제죠. 천문학에 대해서 이슬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이슬람 달력입니까? 뭡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미개한 것을 우리가 엉터리 천문학을 지금 그것이 이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식에서 나온 이슬람 과학 발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최초의 병원을 세운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4, 5세기 전에 이미 스리랑카에
병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AD 8세기라면 여러분 약 1200~13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25번에 오면 고등학교 세계사의 비상식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노예, 여성, 하층민을 중심으로 버티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기독교는 천민의 종교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악의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최상위층 포함한 모든 계층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최상류층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십계를 통해서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계층, 천민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계층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많은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수많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가장 많은 숫자가 누구 어디 거야 같겠죠? 기독교인들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를 천민 종교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넘어가서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불교편인데요. 중학교 도덕 천재 교과서에서 44쪽에 보면 불교 영상 사진을 저렇게 버젓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대놓고 불교의 영상 교육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 편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에는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죽어서 준비하고 병원 집안에서 이제는 장례 치를 준비하라고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술 놓고 기도하고 다 나았습니다 하고 외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왜 그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참선을 해야 한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학교 도덕 2학년 교학사에 오면 중학교 교과들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 불교의 명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도덕 2학년 천재 교과서 240쪽에는 또 이렇게 불교 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11월 28일 날 불교 뉴스에서 얼마 전 불교 뉴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키워드는 명상불교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 편향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목회자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는지 목사님 저부터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진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34번, 35번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도덕 2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보면 기독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불교,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종교를 말하면서 서양의 이상적 인간상에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독교를 평파하는 일입니다. 35번에 보면 도덕교과서 미래 측에서 나온 베레 측에서 나온 246쪽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에피쿠로스 학파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자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지우자는 겁니다. 또 중학도덕 2학년 미래 측에 나온 종교 편향 속에 보면은 계속해서 동양에는 유교와 불교, 서양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나오는데 기독교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다 배제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또 교과서 수급기 문제로 인해서 37번에 보면 이 노자, 불교, 유교, 불교, 공자는 나오는데 기독교는 안 나옵니다. 중학교 도덕이 천재교육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보살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정말 기독교를 편애하는 이러한 아예 기독교를 우리 아이들 교육 속에서 다 지워버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과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기독교가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교과서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가고 있고 지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안식하지 마시고 내 교회만 성장시키고 건축만 크게 하면 되겠지 10년 후에 그 교회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교육의 문제 속에서 심각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왜 목사님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따지시고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성도들입니다. 왜? 교회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거 성도들의 말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지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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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목사님 밖에서 끝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팀이 기다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알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각 지역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 문제, 교과서 문제를 세계사 문제를 우리가 좀 계속 세미나와 포럼을 지역적으로 해서 이 역사에 왜곡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람 편향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단체를 하나 세워서 교육부에 가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신문도 보도하게 하고 CTS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CTS의 그 기사들이 다 진실역사교육연구에서 다 활동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부 앞으로 호소문을 제가 호소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교육부 고시 내용 중 세계사 교육이 돼 있어서 지금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슬람 문화가 지금 대거 유익이 되고 있고 특히 교과서 내에 이슬람 문화를 소위 말해서 편향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친이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지금 전쟁은 지금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국사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 세계사에서 또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사를 이슬람으로 도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뭐 불교도 얘기했지만 사실 불교의 쪽도 뭐 있겠지만 이슬람 쪽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제2의 전쟁은 세계사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중등과정 검정 역사 교과서의 9권과 고등학교 4권의 검정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왜곡과 미화는 종교 편향을 떠나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왜냐하면 그 종교 경전의 내용으로 도배된 검정 세계사 교과서는 세계사적 접근의 기술은 실종하였고, 마치 종교 홍보서나 혹은 포교서에서나 볼 수 있는 종교적 접근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교육부에게 묻겠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국가가 검정한 세계사 교과서에서 홍보하는 그 특정 종교에 포교되어 그 종교의 신자가 되기를 진정 원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IS와 같은 급진 테러리스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맞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계에는 세계사든 국사든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나라라고 보질 않고 북한의 역사관을 따르고, 그래서 민중사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세계사를 기술하게 됐기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고, 아까 얘기 나온 중에 생일조차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사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표준적 역사관의 무서운 점은 나라의 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퇴행적 사관의 정신상태는 집단적인 자기 부정의 정신분열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헬조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조선말의 나라 상태는 헬조선이 맞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입증이 된다. 그런데 세계무역 대국 10위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결국 피땀을 흘려서 세계 최빈국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부모 세대들을 부정하고 죽이는 패륜적 행위이다. 이런 정신을 소유한 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평생을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고 남에게 피해만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400년도 안 되지만 역사를 소중히 하며 자기들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질과 분량 면에서,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량 면에서 교과서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사에도 정치사의 부정부패가 있었고 남북적제가 같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절대로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나라를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잘못이 있더라도 민중사관에 입각한 패륜적 기술은 더욱 안 합니다. 다만 진실된 역사 기술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은 패륜사관에 찔려서 자기 나라를 부인하고 부모 세대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본 우리나라를 보다 훨씬 못 사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데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자기들 나라보다 잘 사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어서 그렇게 자기 나라와 지도자를 비판하는가. 어쩌면 저 이방인들은 우리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행복지수와 정신건강면에서 더 높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기 조국 사정 때문에 남의 나라에 와서 일하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기 조국에 대해서 절대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피난을 왔지만 절대로 조국에 침뱉지 않습니다. 심지어 탈북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폐륜적인 상황 때문에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와 역사학자들한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조국에 침뱉고 부모 세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부라면 또한 교육부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폐륜적인 민중상황과 다문화에 의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망치게 하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를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